방금 오래된 노래 분께서 오래된 노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이제 그 슈퍼챗 주시면서 의견 주셨는데 요거 좀 읽어봐 드리고 싶어요. 예, 읽고 갈게요. 오래된 노래님, 저는 정신 나가서 한동훈 지지합니다. 근데 어제 토론 보고요, 홍 후보님 지지하는 건 뇌가 없는 것 같다는 없는 것 같던데요. 잘못한 거 지적하면 정책 얘기하라고 하고요. 정책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고요. ETF를 왜 고동진한테 과외받나요? 할배는 ETF 뭔지 모르시죠? 이런 걸 주셨는데 저 이거 얘기 이어갈게요. 저서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막 냈잖아요. 정책 얘기를 하세요. 정책 얘기를 해! 그랬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네? 저번 토론회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CBDC 문제 나오니까 자기는 모른다 하고 무슨 교수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누군가는 이거 분명히 책에 대해서 나올 거니까 공부 좀 합시다 라고 누군가는 건의를 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처음부터 방어를 해서 그 부분은 내가 우리 한동훈 후보다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방어를 치든지. 근데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니까 우리 보는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분이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분이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하고 붙어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썼는 책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돼 있으면은 배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그 이상이었어요. 토론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사회의 세대 차이를 너무 단적으로 드러낸 그렇죠. 어제 그 장면이었다고 그 부분이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왜 그러냐면 네? 저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막차를 탄 것 같아요. 제가 청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거는 정말 막차를 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가능해졌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세대들은 주담대가 나오지 않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질 않아서 네. 서울에서는 청약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수도권도 솔직히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자화폐, 코인이고 그 다음에 저 현물 ETF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초반 정도까지, 네.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는 CBDC라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현물 ETF라던가 다 합니다. 맞아요. 마치 홍준표 후보 세대에 재형저축이라던가 청약통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알던 것처럼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흥 자산 시장을 그걸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0대 중반 이상과 40대 초반 이하가 나라가 세대별로 특히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네. 패턴에 있어서는 네네.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결과예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바로 그 40대 초반 이후에 변화한 자산 투자 패턴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보여준 거예요. 빙고. 전자화폐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모른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모른다. CBDC에 대해서 모른다. ETF가 뭔지 모른다. 이거를 어제 보여준 겁니다. 왜? 홍준표 후보 네. 세대는 재형저축이랑 청약통장만 해도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 한동훈 후보가 뭐 저서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병태 교수가 정책을 총괄한다. 그래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고동진 의원한테 과외를 잘 받고 왔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께서 저 말씀하신 게 나는 이병태 교수한테 물어봐서 그걸 토대로 저서에 썼다. 근데 너는 고동진 의원한테 잘 배웠다. 이게 사실 말의 어폐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정책적인 면모가 모자라거나 혹은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네. 주변 참모들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고동진 의원 그리고 저희 당의 안상훈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정책적인 면모를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네. 알려져 있으면 그분들의 좋은 점을 취합을 해가지고 더 나은 정책으로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오히려 진짜 홍준표 후보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선배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 고동진한테 잘 배워왔다. 오늘 한 건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지 고동진 의원님이랑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고동진 의원님도 근데 알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 CBDC, 현물 ETF 같은 거는요. 여기 계시는 정혜림 부대변인이나 저기 있는 신주호 부대변인이 네.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뭐 투자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도 홍준표 후보는 누구한테 물어야 잘 아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네. 모르겠습니다. 아들이나 아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어디다 물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40대 중반 이후도 네. 이와 같은 뭐 전자화폐나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전자화폐나 주식으로 하다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지금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현상은 지금 그러하니까 그러한 상황이어서 자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모르는 건 모르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 요거 포인트다. 근데 이거 정말 전 너무 보면서 계속 공감을 했던 게 네. 계속 고동진 의원님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고동진 의원님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사실 AI나 뭐 반도체 관련해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전문가로 하시는 거고 네. 인사이트가 정말 좋으시긴 하세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언급한 ETF라든지 CBDC 이런 걸 하시던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신 거예요. 이분은 AI, 네. 반도체, 그다음에 그쵸. 암호화폐가 다 네.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네. 고동진 네. 의원님을 달리 생각은 네. 하지만은 네. 그분은 아마 이런 가상화폐, 네. 크립토 큐런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네, 저는 봐요. 맞습니다. 네, 홍준표 그럴 거예요. 후보가 투자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시면 네. 알 거예요. 가외를 하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잖아. 의사인데 갑자기 판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 우리 거잖아요. 가상화폐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젊으신 분들이 네. 먼저 더 하는 거고 네. 일단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사고방식은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재테크 이라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 감이 떨어지시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는 제가 봤을 때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어제 집에 계시다가 계속 불려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전 국민이 그 이름을 알게 됐어. 아니 더 웃기는 거는 트럼프 만나러 가는데도 같이 가야 돼요.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대한민국 가상화폐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예? 그분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킬포예요.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되게 킬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모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홍 후보가 모르는 건 확실한데 여기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고동진 의원과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여기에 또 킬포는 이 저서는 저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쓴 책도 확실히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모르고 썼다. 그러니까. 예, 내가 그냥 모르고 좋아 보여서 듣고 요약해서 썼다. 이건데 근데 이제 듣고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기억에 남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고 썼다가 정말 그리고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건 하셨네요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네. 정말 라임이 그냥 아주 정말 찰지게 이어졌는데 일부의 마지막은 정말 거기서 이렇게 장식을 했다 네. 싶은데 저는 진짜 요즘에 이제 저도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면 이제 청년들 젊은 세대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저희 세대는요. 네네. 선물 시장이 뭔지 이 나이 때 그 나이 때 몰랐어요. 저처럼 이제 법을 전공을 하거나 하면 이제 선물, 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금융 관련된 법제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지. 선물하면은 다들 우리 세대는 다 프레젠트인 줄 알지. 선물이 무슨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네. 세대예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지역에서도 젊은 당원들이나 젊은 층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선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압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진짜 금융 자본주의가 이 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자본주의가 이 세대에서 꼽힐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이게 부동산이 자산이 너무 커지면서 네. 이게 우리나라를 되게 힘들게 한 게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지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가버리고 나서 역설적으로 이 세대가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나라에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높은 젊은 층이 많은 나라에 네. 리더가 되겠다는 분이 이에 대해서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명태 교수님 정말 이명태 교수님 아니 정말 진짜 근데 어째 보면은 네. 한동훈 후보가 네. 만약에 이제 홍준표 우리 저 후보께서 저 내용만 잘 숙지하고 나오셨다면은 네. 동감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자고 토론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홍준표 후보를 무안 주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책에 잘 썼기 때문에 공감하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가니까 후보님하고 저하고 같은 이런 어떠한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자 좋은 토론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가버리니까 네.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에 대선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어제의 토론 경험을 좀 반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이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 인지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열렸었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공일자리를 81만 개 그것을 창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토론에서 이야기하고 뭐 정식 공약으로도 냈죠. 그 얘기를 토론해서 당시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재원 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81만 개에 대한 재원 공약을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주는 알바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규 일자리가 되느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자기 그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와 이야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네.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를 네. 듣고 유승민 후보가 네. 이거 너무 토론에 매너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토론장에 왜 나왔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존경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선 본선에 나가서도 그 내 책 저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물어보면 이병태 교수가 뭐 써줘서 좋아 보여서 썼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공세를 펼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맞아요. 공세에 공세,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하다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빠져나갈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가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공약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주요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 마련에 대해서 참모와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네네. 국민을 농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도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아주 제대로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복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제 그 내용 이제 토론할 때 보면서 그 한동훈 후보가 신사임당 나왔었다가 히트를 쳤던 그 영상이 계속 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는 그 영상만 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준비 없이 나오지 못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ETF이던 자기 저서의 내용이든 어쨌든 공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상대 후보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CBDC에 대한 공격은 네. 들어오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예정돼 있었냐면 그게 네. 한동훈 후보가 아니더라도 오늘 4인 토론에서도 분명히 누군가 공격을 했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왜 그러냐? 홍 후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였나요? 기자들 그 백브린가 하면서 CBD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한 게 그게 쇼츠로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 기억 나실 겁니다. 맞네. 그래서 네. 그게
그 캠프 안에서 누군가 모니터링을 했다면 그 CBD, CDB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던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2번 망신당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해서라도 이 요약을 해가지고 숙지를 시키고 네. 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홍 후보의 문제점은 CBDC를 모른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 모르고 썼다는 것도 있지만 이미 노출된 리스크, 이미 노출된 약점을 네. 보완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 네, 맞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본선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바로 이재명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이미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그 선거방송 토론이 위원이었어가지고 네. 그 대선 토론을 전부 일렬 직관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엄청 공부를 하고 나와서 장학 퀴즈식으로 토론을 하던 거를 제가 봤거든요. 장학 그때 퀴즈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리백을 그렇죠. 가지고 몰아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아리백을 가지고. 아리백 유행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공격을 또 이재명은 할 겁니다. 우리 당 후보에게. 네. 근데 본인이 인터뷰하면서 CBD, CDB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쇼츠로까지 돌았던 건데 그럼 이거 약점을 노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 약점을 바로 채웠어야 돼요. 그건 밑에 있는 캠프의 참모들이도 누구든 했어야 되는 일인데 거기가 그렇게 뚫려 있을 거라고는 네. 생각을 못했고 사실 네. 거기는 우리 캠프에서는 거기는 넘어갈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미 그렇죠. 홍 후보가 그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분명히 그 맞아요. 넘어갈 것이다 준비해서 왔을 생각해서 거다. 사실 홍 후보 책에 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사실 못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스포를 할 수도 없고 아, 어쨌든 진짜 너무하네. 우리 후보님이 오늘 또 그거를 쓰실지 안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거기까지 못 갔다고. 근데 아이고야. 그거는 정말 들으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네. 우리나라 암호화폐 분쟁이 네. 법률 분쟁이 네. 있을 때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주로 어디 가서 하냐면 바로 싱가포르나 라트비아 같은 데 가가지고 분쟁을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싱가포르나 라트비아에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홍 후보 책에도 있어. 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못 갔어. 정말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약점이 노출됐는데 약점을 바로 채워내질 못한다면 우리가 이재명과 어떻게 이 후보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 구태 정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다 알면서도 그냥 윽박 지르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 면박 주면은 넘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네. 이렇게 굉장히 능수능란한 말솜씨가 있고 굉장히 능글맞게 잘 넘어가시는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토론을 지금 2017년 대선, 지난 대선, 이번에까지 이어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홍준표 캠프 측에서도 이 토론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과 같은 그런 능글맞게 넘어가는 것이 국민들께 통할 것이냐.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죠. 따라가는 입장에서 능글맞게 넘어가는 것은 국민들께 통하지가 않을 것이고 음. 무엇보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토론을 몇 번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약간 식상한 감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은 토론 방식을 고수하신다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섰고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셨으면 네. 그동안에 좀 식상한 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콜라 3번 따면 이미 김 빠졌다고. 아, 요게 그냥 끝나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아니, 사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시당 가가지고 그 네. 7층 거기서 한번 강연을 했었거든요. 아, 청년정치 그랬어요.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아유. 했었는데 아,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청년 정치랑 젊은 정치는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청년들에게 젊은 정치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젊은 정치는
때는 물리적 나이가 반드시 어릴 필요는 없는데 대신 배우려는 의지, 그다음에 빠른 습득력, 기민함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님께서 본인이 아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MZ 아니야? 이런 발언을 실제로 좀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게 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거 보통 할아버지들이 하시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되게 중요한 컨셉 그리고 본인이 저서에서 언급하신 걸 최소한 이해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렇지. 했을 텐데 네, 네. 사실 어르신들이 저희가 뭐 어르신들 자주 쓰시는 어휘 같은 거 모르면 요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많이 끌끌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보면 어른들이 세상 변하는 거 안 배우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될까 싶거든요. 이거는 정말 배우셔야 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유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네. 입도 아프다 정말. 하여튼 어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기도 할 말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있을 토론에서 이 얘기 또 나왔는데 또 저런다. 그럼 이분은 진짜 답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난 또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후보는 그만 물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왠지 물으셔도. 그분이 물어볼 것 같은데. 아, 모르십니까? 네, 네. 네. 한 분이 물으실 그렇죠. 수 있을 그거. 것 같아요. 네.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네. 네, 그분이 물어보셨을 것 같다. 물어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